전통적인 소년 만화 같은데 유독 좀 재미난 애니가 있었으니 바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녀석입니다. 이번 편은 사실 리뷰가 아니고 그냥 오타쿠의 덕후 냄새 진한 잡담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빼꼬고요. 오늘 리뷰할 녀석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애니가 되겠습니다. 이게 만만하게 달리기 힘든 엄청난 횟수가 있습니다. 시즌 7까지 나온 것 같고요. 화수로는 무려 155편인가 그랬을 겁니다. 엄청 많네요. 한 편 한 편은 25분 내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양은 꽤 되는데 재밌습니다. 일단 이거 어디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 시작 배경부터 말해보면 일단 이 세계는 현대보다 살짝 미래 느낌이 나는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고요. 특징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빛을 내뿜는 아기가 시작이었는데 점점 전 세계적으로 초현실적인 신세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비행 능력이 있던, 불을 뿜던 능력 같은 게 붙은 신인류 같은 게 나온 거죠. 심지어 형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에서 벗어난 형태도 나타나게 됩니다. 도마뱀 인간이라던가 귀가 엘프귀라던가 수인처럼 얼굴이 아예 개라던가 하는 느낌으로요. 갑자기 이상한 형태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되면서 세계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능력을 사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놈들, 차별하는 놈들 등등 세기말 같은 분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개판이 되면서 새로운 직종이 생겼으니 그게 바로 히어로가 되겠습니다. 히어로가 있으니 빌런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게 유치하다면 유치하고 전통적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설정에서 시작하는 소년 만화, 능력 배틀물 이런 장르인데 능력을 개성이라고 부른다든지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벌어졌던 혼란스러운 역사가 있다든지 각국의 히어로들이 곧 치안과 국가의 힘이라든지 하는 재밌는 설정과 디테일들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캐릭터들이 매우 다양한데 각자 작가의 애정이 들어가 있어서 쉽게 한 컷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적고 은근히 주인공 말고 다수를 비춰줍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개성도 끝없는 노력과 훈련으로 달인의 경지에 이른다던가 소년 만화의 파워가 아니더라도 그들을 나름 깊게 비춰주는 것들이 좋았던 애니였고 또 횟수가 엄청 많잖아요. 많은 만큼 각각의 캐릭터와 사건들의 서사가 쌓여가지고 주연, 조연, 적대 세력들까지도 매력이 넘치고 설득력도 있고 감동도 있는 장면들이 제법 많은 애니였습니다. 애니 자체의 작화 퀄리티도 좋고 액션씬도 박력있고 스토리도 좋고 설정도 좋고 전개 템포도 좋고 이게 지금 시즌 7인데 알고 보니 완결된 애니가 아니더라고요. 시즌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본대까지는 나름 일관성도 있고 완성도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장편 작품들이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개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건 그래도 어느 정도 붙잡고 가는 느낌? 후반 가면 어느 정도 좀 산만해지는 느낌이 초반에 비해서 없잖아 있긴 한데 이 정도로 잘 다듬어진 거면 마지막 시즌까지 딱 완결성 있게 끝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배경 설정됐고 들어가는 초반 스토리는 하여간 이렇게 사람들 개개인이 저마다 크건 작건 개성이라고 부르는 특이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세상, 히어로들이 일반화된 곳에서 주인공이 태어나는데 하필이면 개성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무개성, 즉 무능력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히어로를 엄청나게 꿈꾸던 소년 미도리야 이즈쿠는 꿈은 히어로인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살아가던 중에 우연히 동경의 대상이던 히어로 1위의 올마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전통적인 소년 만화 느낌 무신 나죠? 그냥 기본적으로는 좀 능력 배틀물 플러스 액션을 즐기는 감각으로 보면 딱 가볍게 좋습니다. 이놈이 좀 전통파 소년 만화면서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캐릭터들이 아주 개성적이면서 은근히 카메라를 한 명씩 최대한 그래도 잡아주는 느낌이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엑스트라처럼 지나가는 캐릭터 같아도 나름 초반에 쓱 지나가는 녀석들도 알고 보니 라는 전개들도 제법 있습니다. 능력 배틀물답게 능력, 개성도 매우 확실해서 저마다 행동 원리가 일반적인 만화보다는 제법 있는 편이고 앞에서 말했듯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능력들도 기발하게 또는 세밀하게 사용하고 협동, 개발, 개선을 하면서 장단점을 보완해가는 느낌도 제법 재미 포인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투 능력이 아니고 일반 생활에 쓰이는 개성들도 장비를 만들거나 스테이지나 건물, 시설을 만드는데 활용하기도 하는 등 대충 그럴듯해 보이는 나름의 설정들도 있기에 설득력이 있다고 할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액션이 사실 재미 포인트죠. 액션이 정말 좋습니다. 나름 심리 싸움도 하고 가진 카드를 활용해서 싸우는 모습도 좋은데 일단 시원시원하고 박력 있는 액션도 좋지만 파워 인플레이션으로 점점 강해지는 소년
만화 주인공의 문제점을 주변 인물들이 그래도 좀 커버해 준다고 할까? 중요한 역할을 해줌으로써 옅어지는 존재감을 다른 소년 만화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보여주는 편입니다. 능력 무효화, 능력 복사, 투과, 불과 얼음을 동시에 다루는 등 일견 사기 능력처럼 보이는 것들도 나름의 페널티와 한계점이 있는 것도 좋았고요. 다만 뭐 어쩔 수 없이 능력물이다 보니까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기 능력들은 전개로 돌릴 수밖에 없긴 하지만 뭐 너무 억지로 보이지도 않고 그래도 스무스하게 넘어간 느낌? 거슬리지 않았고요.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특히 좀 할 말이 있는 게 전 개인적으로 12국기 때도 그렇고 많아 보이지만 절대로 흔하지 않은 착하고 올바른 캐릭터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매력을 좀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12국기 때는 개케이가 그런 느낌이었고 이 만화에서는 이이다였나요? 그 안경맨이 그랬습니다. 이이다 텐야네요. 이름을 잘 안 외워가지고 하여간 이 안경맨 생긴 것처럼 모범생 반장스러운 캐릭터이긴 한데 진짜 순수 정입하면서 보다 보면 존나 멋있습니다. 능력도 존내 빨리 달리는 거 말고는 그렇게 또 능력 배틀물에서 매력적인 능력도 아닌데 캐릭터 자체가 그냥 존나 멋있어요. 보통 이런 애들이 좀 캐릭터성이 옅어진다고 할까? 눈이 들가거나 좀 그렇잖아요. 근데 초기 에피소드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이 새끼는 진짜 존나 히어로답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놈 이름이 뭐더라? 바꾸고 이놈이 딱 전형적으로 소년 만화에서 나오는 캐릭터 중 하나로 주인공의 친구이자 라이벌이기도 하고 비중도 많고 뭐 주인공급으로 다뤄주는 놈인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클리셰스럽고 매력도 못 느꼈던 놈이었습니다. 능력도 폭발시키는 매우 진부한 능력이었고요. 이놈 아마 여성 쪽에서는 팬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소신 발언해봤고요. 오차코 전형적인 히로인 캐릭터인데 딱 주인공과 어울리는 잘 만든 여주인공이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럽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능력도 무중력이라서 생각보다 개세 보이는데 또 생각보다 이게 쓰기가 까다롭. 아참 제일 중요한 주인공 이야기를 안 했네. 주인공은 미도리야 이즈쿠고요. 히어로명은 데쿠. 약간 좀 얼빵한 놈, 바보 멍청이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여튼 아주 그 착하고 노력하고 그런 타입입니다. 소년 만화 주인공은 정해져 있죠. 어리버리하는데 할 때는 하는 놈, 미친듯이 정의롭고 열혈인 놈, 혹은 사이코패스 새끼. 이 중에서 첫 번째 타입입니다. 약간 그놈이랑 비슷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오니 죽이는 거, 탄지로? 예, 약간 평소에는 무해하게 소심한 것 같지만 할 땐 또 하는, 다쳐도 끝까지 주인공 보정 파워로 극한까지 움직이는 유형입니다. 밋밋하긴 한데 뭐 그만큼 나름 매력도 있고 그런 놈입니다. 매우 많은 에피소드를 거치면서 조금씩 성장합니다. 요즘 애니들 특징이죠. 이런 성격이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행동해서 갑갑한 전개는 안 만듭니다. 사실상 뭐 초인이죠. 이거 말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씩 다 소개하고 싶네요. 캐릭터들이 워낙 잘 만들어진 애니라서 나중에 월드컵 같은 거라도 하면서 오타쿠 토크나 해야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넘어가죠. 그리고 아군 사이드 말고 적들도 또한 히어로물답게 매력적인 녀석들이 아주 많고 좋았습니다. 빌런스럽게 정말 역겨운 놈들도 많았고 디자인도 참 절묘하더라고요. 특히 다비 같은 거 진짜 디자인 존나 역하면서 동시에 멋짐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미친 새끼죠. 이게 캐릭터들을 확실히 좀 잘 살린 게 은근히 또 메인 악역 말고도 지나가는 악역들이 제법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게 대충 보면 메인 빌런 패거리와 메인 주인공 패거리의 싸움같이 보여도 등장하는 히어로, 빌런들 종류가 생각보다 꽤나 다양하고 개성이 있습니다. 전 원래 만화 볼 때 빌런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빌런이 좋아야 만화가 더 명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애니는 근데 아군 측에서도 굉장히 애정이 생길 정도로 좀 캐릭터 묘사를 잘 만들었습니다만 하여간 다양한 빌런들이 있는데 몇 명만 좀 뽑아보자면 전 개인적으로 트와이스 이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름 인상적인 에피소드도 있고 빌런 중에서 제일 인간미가 넘치고 어두운 과거사에 비해서 은근히 또 밝고 덜렁거리고 그렇습니다. 또 이놈 나파? 전형적인 싸움강 미친놈인데 이런 캐릭터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이놈 에피소드에서 키리시마도 아주 멋있었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에피소드 중 하나고 젠틀 크리미널이랑 러브러버 뜬금없지만 나름 귀여웠고 좀 다른 빌런 느낌이 나서 개인적으로는 좋았고 리 디스트로 이놈도 뭔가 미국 만화에서 나올 것 같이 생겼으면서 히어로물의 악당으로 왠지 나와야 할 것만 같이 생겼고 나름 느낌이 있어서 좋은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캐릭터 보는 맛, 액션 보는 맛, 능력 배틀물답게 능력 종류랑 심리 싸움도 재밌고 주인공 성장하는 맛도 소소하게 있고요. 일반 소년 만화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느낌이랄까. 개인적으로는 장편으로 나오는 애니치고 나름 복선 회수도 하고 깔끔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시즌 7 지금 되는 것 같아서 시즌 7 시점까지는 제법 다음 시즌까지가 기대되는 애니였습니다. 원래 완결된
완성된 애니인 줄 알고 보기 시작했는데 도중에 뜬금없이 끊겨서 리뷰가 먼저 나와서 다음에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왜 이렇게 덕질 토크가 하고 싶어지지? 확실히 좀 재밌게 보긴 했나 봅니다. 오타쿠 토크가 마려운 거 보니까. 이 애니 평가가 좀 어떤가 궁금하네요. 저는 완전 재밌게 봤는데 아참 단점도 말해야겠습니다. 일단 시즌 4였나요? 5였나요? 그 빌런들 중심 스토리가 나오는 때가 있는데 여기 시즌이 거의 깡그리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내용도 아쉽다라기보다는 뭔가 작화 퀄리티가 이상했다고 해야 하나? 초기에 박력 넘치는 그림들을 보다가 갑자기 퀄리티 하강이 매우 거슬렸고요. 그리고 시즌 후반에 돌입하면서 전개가 갑자기 조금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긴 했습니다. 엄청 이상한 건 아니고 을에 일어나는 현상이긴 한데 그래도 좀 아쉬웠던 거는 일단 미국 히어로 전투씬 이게 퀄리티가 막 너무 떨어진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전개가 약간 좀 어색했고 그리고 마지막 작전할 때였나요? 여기저기 상황실 비치면서 자꾸 경찰들 모니터링하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이거 진짜 일본 만화에서 개 많이 보이는 연출이다. 진짜 너무 싫어요. 자꾸 모니터링으로 그 막 오퍼레이터들이 상황 중계하는 씬 비추는데 개인적이지만 이런 거 너무 자주 나오고 너무 싫습니다. 진짜로. 또 단점은 그 시즌 후반에 아이 캐치라고 하던가요? 중간에 약간 로고 같은 거 뜨는 거 있죠. 그거 왜 후반 가니까 무슨 미국 만화 카드 게임 같이 짜치는 연출이 나오는 건지 매우 짜쳤고요. 그 다음은 뭐 없네요. 퀄리티 준수하고 내용도 소년 만화스러우면서 자잘한 디테일들이 더 있고 화도 잘 쌌고 템포도 좋고 캐릭터들 다 살려줘서 만족스러우면서 보면서 배부른 잘 만든 애니 같았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시즌 마지막까지 나오면 그것까지 다 보고 완결성을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들 월드컵 같은 걸로 좀 오타쿠 토크를 하고 싶네요. 하여튼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시즌 7까지 본 시점에서 8점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요.